심재철 의원님, 네. 전 국회 여보세요? 네, 심재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봉규 TV 생방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어제 밤에 그 애국 시민들이 잠을 못 자고 말하자면 그 분노 이런 걸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상황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조종을 알리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네. 한국이 본격적으로 좌파 독재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나요? 이 폭정과 독재를? 저희들은 결국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죠. 그래서 네. 국민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싸워 나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과연 정부가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뭐냐, 이것들을 이제 많이 좀 알릴 생각입니다. 지금 뭐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됐지만은 무척 복잡하고요. 또 그다음에 공수처라고 해서 야, 뭐 나쁜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뭐 그게 잘못됐느냐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서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좌파 독재라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특히 보수 애국 시민들은 한국당이 좀 이번에 막아줬으면 그거 진짜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런데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막을 현재 국회법에는 이른바 선진화라는 현재 국회법으로는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의장석이랄지 상임위원장석을 덮쳐가지고 아예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게 이제 뭐 동물 국회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법들이 국회법이라고 해서 같은 국회법인데 이제 선진화했다 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전혀 선진적인 내용도 아닌데 어쨌든 이번 법으로는 회의를 강제로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항의를 하고 얘기는 하지만은 위원장이 사회자가 진행을 해버리면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막은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금 뭐 총사퇴 얘기도 꺼내는 것 같은데 총사퇴 한다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한국당에서요? 저희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이런 국회의원 해서 뭐 하느냐, 총사퇴하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 시점과 범위, 강도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지금 특히 애국 우파 시민들은요, 심재철 의원님이 그동안에 몇 건의 그 용기 있는 폭로 내지는 그 정보를 캐내서 굉장히 시원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뭔가 또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뭐 해주실 뭐가 없을까요? 좀 더 두고 보십시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심재철 의원님이? 이제 뭐 계속 상황을 좀 봐야죠. 그래서 뭐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장의 각오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무기력감에 지금 한국당이 빠져 있나요? 다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나가야지만 바로 그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노가 동력이 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네, 횃불 든다고 한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횃불을 드나요? 아니면 말로 횃불이라고 그런 건가요? 실제 횃불을 들지 어쩔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횃불 들면은 그게 뭐 화재 위험 이런 얘기도 조금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저희들은 지금 분노의 횃불을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실제 횃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저항하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촛불을 덮어버릴 분노의 횃불로 당신들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천막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천막 당사처럼 광화문에 천막을 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지금 기구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 광화문에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광화문에 투쟁본부를 차린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아, 천막을 쳐서 그 안에 투쟁본부를? 그렇습니다. 아,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만약에 그 패스트 트랙이 330일인가요? 통과가 만약에 저쪽 그 여당의 1, 2중대 합쳐서 통과가 되면은 내년 총선에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한국당이 애국 우파의 단결로 인해서 더 득을 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선거 제도는 대단히 한국당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신속처리 안건 330일이라고 했는데 330일이 아니고 네. 이런저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180일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번 10월 하순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아마 그래서 제 생각도 선거법은 선거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처리를 해야지 자기들이 반발을 누구로 때릴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10월달, 11월달쯤에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강행 처리를 오히려 저쪽에서 할 거다. 물론 강행 처리를 하려면은 네.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선거가 멀리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10월 말부터는 가능해지니까 11월 빠르면 11월부터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요번에도 그러면 그때도 요번처럼 무기력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인지 후진화법인지 그거에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참 그렇군요. 예전에는 국회의장석을 덮쳐가지고 사회봉을 뺐고 국회의장이 단상에 못 오르도록 단상을 점거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에. 참. 그렇게 하는 즉시 저희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인가 뭐 그걸로도 어떻게 뭐 할 방법도 없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고 국민들의 높은 반대 여론으로 지금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저 의석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패스트트랙 이번에 선거법이라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의당을 이번 연동형 비례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정의당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2명을 당선되고 정당 득표를 10%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은 300석 곱하기 10%는 30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연동형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한다고 해서 15석, 15석을 무조건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15석을 확보하는데 지역구에서 2석이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비례대표를 13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례대표가 75석인데요. 네. 그 75석을 각 정당별로 이렇게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 남습니다. 짜투리가 남습니다. 네. 그 짜투리 남는 것을 다시 또 정당에다가 또 배분을 합니다. 아이고, 예,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탄수 수학식이 지금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지금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심상정 정기특위위원장도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정의당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의당은 최소한 지금 15석 이상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20석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6석밖에 안 되니까 교섭단체가 아닌데 새 제도하에서는 무려 3배, 4배나
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가장 좋아하는 데는 정의당이죠. 왜 정의당을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키우려고 그럴까요? 이중대로 확실히 만들려고요? 그렇습니다. 이중대 만들고 3중대, 4중대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자기 편끼리 묶어가지고 언제든지 과반을 넘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민주당의 노림수는 선거제보다도 공수처입니다. 이 민주당은 자기들은 공수처를 해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끌어들이는 미끼로 떡고물 주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떡고물로 정의당, 바미당, 평화당에 야 이거 하면 어차피 그쪽도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떡고물을 받아먹고 민주당하고 손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2, 3, 4중대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명백한 의석을 거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왜 공수처를 바라느냐. 공수처에서 모든 고위 공무원들은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은 판사, 검사, 법무관 이상 경찰 이 세 집단인데 특히 판사를 검사를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정권이 3년, 4년 후반기로 가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검찰이. 검찰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그 말 안 듣는 검찰을 정권 끝날 때까지 꽉 잡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끝발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대법원장이 지금 어차피 우리법연구회로 자기 문과 출신으로 지금 해놨지만은 그래도 일선 판사 중에는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사람같이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끔씩.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런 정권에 불리한 판단을 못하도록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자기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를 꼼짝 못하게 쥐는 것.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의 내용에는 뭐냐면은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또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사건을 이리 넘겨라 라고 자기들이 이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사람들이 가장 잠 못 이루고 있을 텐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사, 판사를 손에 쥐는 것인데 그 검사, 판사를 쥐고 또 경찰의 수사도 못하도록 쥐고 있는 것. 그게 공수처법이다 이거죠. 그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목을 메고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이번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어가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이고 참 뭐 고분분투하고 계신데요. 애국 자유 우파 시민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더 고분분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좀 목숨 걸고 좀 싸워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심재철 의원이셨는데요. 이분도 참 용기 있게 많이 하시는데 참 무력감이 들더만요. 어제 그냥 들어놓는 거 외에 할 수 없었던 한국당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이 계략, 전략, 전술에 어떻게 그렇게 나가 떨어질 수 그냥 들어놓는 거 외에는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묘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통하겠습니다만 받을 건 받고 이제 절대 주지 말아야 될 건 주지 않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놓는 거 말고 뭔가 없었을까요? 나 진짜 너무 답답한 어제 밤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라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끈질기게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만 믿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무기력하게 들어오는
참 갑갑합니다.